자 이제 5분 쉬고 와서 네네. 이제 종 쳤어요. 네. 빨리 앉으시고. 좋습니다. 되게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주제죠. 이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저희 사무실에 또 성범죄 사건이 특히 많고 당연히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좀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고죄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 같고 성범죄라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증거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성범죄라고 하면은 뭐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그리고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뭐 강제추행.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당황하지 마시고 혼자서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시지 마시라. 뭐 변호사를 꼭 선임하라는 건 아닌데 그 고소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실로 어떻게 고소가 됐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꼭 고소장을 열람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변호인의 조력권을 받아서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소 사실 이제 피해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피해자와 대화 내역을 꼭 확보해라. 연인 관계였던 경우도 있고 뭐 네네. 단순히 하룻밤을 만나서 지낸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 카톡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웬만한 그 텔레그램도 그렇고 복구가 다 되거든요. 네네. 소설업체에서 그런 거를 꼭 확보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출입 장면이나 뭐 네. 술집에서 있었던 CCTV를 확보해라. 그 개인이 막 가서 CCTV 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주분의 마음인데 대략? 보통 뭐 경찰 신고해서 대동해서. 접수해서 와라 그런데 그 CCTV는 꼭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화 내역이랑 CCTV가 나중에 정말 큰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밀한 장소에서는 당사자들밖에 모르잖아요. 그 네네. 상황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반 사정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위에 이르기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법적 조력을 받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제가 상담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이 원래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사이예요. 이제 어느 날 술을 먹게 된 거죠. 술을 먹고 사귀기로 했어. 연인이 된 거죠. 1일이 돼서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하루 이틀 뒤에 헤어지게 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남자분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성관계가 있고 그 며칠 뒤에 헤어져서 네. 고소하셨는데 이 대화 내역도 너무 연인 사이였고 네네. 대화 내역이랑 뭐 CCTV도 다 증거도 있었고 네. 이건 강간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혐의 없으면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이라는 게 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서 물리력을 행사해갖고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간 사건이 있었죠. 중간간 들어보셨죠? 중간간이랑 유사간간이랑 차이가 그렇게 뭐가 있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준강간이라고 하면은 강간 앞에 준이 붙잖아요. 준한 뭐, 건가요? 뭐 약물이나 음주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 거 부른 상태니까 아예 피해자가 자기 몸도 못 가누시고 사람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 네.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강간을 했을 때 이제 준강간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직접 했던 케이스인데 뭐 예를 들어 제가 감독님과 감독님 여자친구와 이렇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침대에서 잤죠. 저랑 감독님이랑 감독님 여자친구분. 네. 근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경찰이 와 있는 거야. 아. 내가 그 여자분을 강간했다고. 한 집에서 놀고 한 집에서 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 조금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만약에 피해자분도 바로 옆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로 해서 이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희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노무사님도 그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걸 많이 그렇죠. 받으셨잖아요. 네네.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그 지위 같은 거 이용해서. 네,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거예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하여 뭐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뭐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주거나 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을 했을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다. 직장 내에서 하면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뭐 모욕이랑 명예훼손으로 많이 의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사건이 있는데 요즘에 그 촬영 같은 거 연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돼요. 뭐 네네. 사귀었는데 헤어져서 막 유포하겠다. 뉴스에 많이 네, 나왔죠. 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유포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부부 사이셨어요. 남편분이 몰래 여러 번 찍으신 거죠. 후에 이제 이혼을 했어. 근데 그 아내분이 이제 새로 재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나 안 만나주면 오빠. 이 사진들 네 지금 남편한테 뿌리겠다. 주기적으로 계속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사진을 촬영한 것 자체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되게 크게 처벌돼요. 그래서 이런 촬영 같은 건 되게 조심하시고 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미 제출을 하면 좋겠지만 그 핸드폰을 압수해요. 압수영장을 받아서 지웠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걸 어디에다가 뭐 클라우드에 올렸거나 아니면 어디 유포했다거나 이런 거를 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 이외에도 뭐 다른 혐의가 있으면 바로 인지해서 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촬영 같은 거는 조금 되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추억을 남기고 싶으시더라도 뭐 어떻게 네. 보면은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촬영하는 건 일단 안 좋은 것 안 같습니다. 하는 걸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촬영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말하지 왜 날 보고 얘기해? 네? 날 보고 얘기해. 난 이게 업이야. 그러니까 방금 눈빛 되게 불손했어요 지금. 아니, 촬영 잘하시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왜 날 보고 얘기해? 우린 동의했어요 지금. 만약에 근데 다 네. 했고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네. 내가 만약에 찍혔어요. 네. 믿기 어렵긴 한데. 누가 감독님을 찍겠어요? 전 그거 보고 싶지도 않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렇겠지. 네. 아, 찍히신 경험이 있단 말씀이세요? 넘어가는 걸로. 성폭행 했으니까요. 성희롱도 했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그럼 성추행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개념 설명부터 해주시죠. 추행은 뭐 성추행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성추행이란 법 없죠. 그냥 만든 거죠. 저희가 아.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제추행이란 게 뭐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나의 성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물리력이나 뭐 폭행 협박을 해서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제가 노무사님을 이렇게 만진다고 노무사님이 뭐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진 않잖아요. 만약 조심해야 될것 조금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발생하는 뭐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에 대해서는 뭐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뭐 이런 경우인데 그쵸. 이성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처럼 네. 예, 변호사님 남자가 저 남자한테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예, 법조문 왜냐면 상으로 저 지금 느꼈거든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치심이 아니라 그냥 느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조문 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다 사람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구분이 없는 거죠. 저희도 실제 사건으로 남자분이 남자분한테 직장 상사한테 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건도 아, 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노무사님을 터치했다고 해서 터치했는데 노무사님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당연히 그것도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죠. 지금 파이브 터치예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대표님이 자꾸 저 막 어깨 주물러주고 하거든요. 요런 거. 저는 그런 거 본 사실이 없습니다. 와. 증거 없으시잖아요. 증거 불충분. 아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근데 감독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추행도 동성간에도 뭐 여자가 여자나 남자가 남자도 당연히 그 추행이나 다 성립을 할 수 있다. 손, 네, 얼굴 네. 이런 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부위가 특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손인 당연히 손 잡는 건 머리카락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추행인데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에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터치나 접촉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뭐 눈에 보이게끔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뭐 언어적으로 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행위라고 그래서 네. 뭐 눈빛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어떤 이상한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뭐 시각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거 경마처럼 이렇게. 그리고 실제 사회도 뭐 여자분들 머리 기신 분들도 많잖아요. 머리카락 이렇게 해도 추행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정말 피해자인데 네. 정확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증거가 없고 가해자도 정말 일관되게 난 아니라 네. 주장하라고. 하지만 나는 피해자가 너무 명확해.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어떻게 해? 팩트는 진짜 피해가 있던 거고 정말 피해가 있던 그냥 거지. 입증이 안 되는 상황. 실제로 대표님이랑 변호사님이 날 만진 거지. 언제요?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는데 막 무혐의 처분 나오고 증거가 피해자 없었고.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럼 역으로 또 피해 의자분이 무고로 또 고소를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런 사실도 없는데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를 하냐. 날 보고 얘기하지 말고 카메라 보고 얘기하라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피해자를 뭔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되면서 뭐 접근금지 명령이나 그 신변보호 요청 같은 걸 하실 수 있거든요, 경찰서에. 그런 걸 하면 이제 연락도 하면 안 되고 그 접근도 아예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그런 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죠. 그런 거네요. 그럼 고소하는 입장에서 증거가 많을수록 당연히 이 사람이 혐의가 쉽게 인정되고 그러니까 피해자 난 정말 결백하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증거가 많아야지 이제 이 고소 사실을 이제 쳐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항상 증거 싸움이다. 예, 오늘 이렇게 이슈가 되는 성범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거고 문제가 생기신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 해결 방법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유의해 주시고 제가 해드린 말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